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제 26. 우리가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라고 하는 거 이것도 회전체죠, 그죠?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건널비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전개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는 여러분들이 세계지도도 보면 알겠지만 아니면 귤껍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귤껍질의 건널비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귤껍질 여러분들 까면 예쁘게 잘 까져요. 뭐 사각형, 삼각형,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 뭐 이렇게 우리가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의 형태로 쪼개집니까? 아니죠. 귤껍질 까보면 여러분들 안 떨어지게 잘 까도 막 이런 식으로 까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 지도도 사실은 이렇게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좀 더 왜곡되게 그리죠. 이렇게 귤껍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까봐야 요런 식으로 우리가 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개도를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도형, 뭐 삼각형, 사각형, 원, 그 다음에 뭐 부채꼴 이런 것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전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의 건널비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할게요. 자, 우리가 귤이 있으면 이 귤의 그 중심이 있죠.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게 커팅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큰 원, 이렇게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 같은 원을 우리가 몇 개를 지금 몇 개를? 네 개를 중심을 지나가게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원을 네 개를 우리가 이렇게 그 종이 위에다가 똑같이 그려 놓는 걸로 하죠. 이렇게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귤껍질 조각 있죠. 이 귤껍질들을 이렇게 최대한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다 아주 그냥 하나씩 한 조각씩 한 조각 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막 갖다 붙일 거예요. 이게 빈 공간이 없도록 갖다 붙여서 해보니까 딱 이렇게 갖다 해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들아? 귤껍질을 이렇게 정말 잘게 해서 붙여봤더니 우리가 구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만드는 이 원 네 개를 우리가 그려놨는데 요 위에 귤껍질이 다 꽉 차더라. 아, 그러면 귤껍질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구의 건널비는 중심을 지나가면서 커팅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원의 넓이의 몇 배?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구의 반지름을 우리가 뭐라고 할 때 R이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은 파이 R의 제곱인데 얘네들이 몇 개 생겨? 이런 파이 R의 제곱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니까 건널비는 얼마가 된다?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4 파이 R의 제곱 이게 바로 누구의? 구의 건널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4파의 제곱이 바로 9의 건널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요. 자, 그래서 9의 건널비는 뭐야? 어디를 지나가면서?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커팅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단면적 얘가 바로 원이 되겠죠. 이 원의 넓이 곱하기 얼마? 4 한 것이 된다.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4한 바로 뭐가? 4파이 R의 제곱 이것이 바로 건널비가 되더라. 그 유사하게 이 말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 유사하게 되더라. 요 정도까지 우리는 알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구의 부피는요. 구의 부피는 외우도록 할게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어떻게 외웠냐면 자, 여기는 보면 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4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세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3분의 4가 있죠. 나머지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파이 r은 똑같잖아요. 파이 r은 똑같죠.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외웠어요. 제곱이 커요? 세제곱이 커요? 제곱이 커요? 세제곱이 커요? 제곱이 작고 세제곱이 크죠. 그럴수록 보강해 주는 거야. 제곱에는 큰 숫자인 4가 붙고 세제곱에는 작은 숫자인 3분의 4가 붙는다. 이렇게 선생님은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외우세요. 건널비는 몇 차원이니까 넓이니까 2차원이잖아요. 건널비는 2차원이죠. 자, 건널비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 넓이니까. 그러니까 제곱이 붙어야 되겠죠. 제곱이 붙었으니까 앞에는 큰 숫자 4가 붙은 거예요. 자, 부피는요. 부피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이 붙어야 되죠. 반드시 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건널비는 반드시 파이 r의 뭐예요? 제곱이어야 되고 부피는 파이 r의 세제곱이어야 해요. 근데 세제곱이면은 작은 개수인 3분의 4가 붙고 제곱일 때는 건널비인 제곱일 때는 큰 개수인 4가 붙는다.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게 아주 나쁜 수업이죠. 나쁜 수업을 하는데 그 원리는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공식을 외우도록 하죠. 원리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영상 자료를 혹시 쓸 수 있으면 써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구의 건널비와 구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외워도 좋지 않을까. 안 까먹을 수 있게 잘 까먹거든요. 그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건널비 계산해 볼게요. 반지름이 4인 9의 건널비를 계산하면 자, 일단은 자, 건널비니까 그죠? 건널비니까 자, 건널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널비 안 보고 할게요. 자, 건널비. 자,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건널비는 뭐예요? 파이 r의 넓이니까 뭐라고? 제곱이 붙어. 그런데 제곱이 붙으면 큰 숫자 4가 붙을 거예요. 요렇게 할 거고 부피는요. 부피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파이 r에 뭐가 붙어야 돼? 세제곱이 붙어야 돼. 큰 숫자 3이 붙었으니까 앞에는 4보다 작은 3분의 4가 붙는 걸로 하죠. 이렇게 선생님은 외웠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그럼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은 4, 16이니까 64 파이가 되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에다가 r을 3번, 4를 3번 곱하는 거잖아요. 64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약분은 안 되니까 64하고 4를 또 곱해야 돼. 그죠? 6, 4, 24, 4, 4, 16이니까 256 3분의 256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뭐예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개념 확인은 지나가도록 하고 자 1-1번 관련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보래요. 자 먼저 이 부분에 얘는 반구죠. 반구. 이 부피를 건널비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S2라고 하고 풀어보도록 하죠. S1은 반구의 건널비니까 반구의 건널비. 원래 건널비는 뭐야? 4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그게 반구니까 얼마?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반지름 r은 지금 6이라고 돼 있잖아요. 6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숫자 4 나오고 66
36 곱하기 36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2죠. 그럼 72 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저거는 뭐야? 바로 자 펼치면은 자 이런 부채꼴의 건널비 계산하면 되겠죠. 부채꼴. 자 그러면 이 모선이 10cm라고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 계산해야 되죠. 요 부분 이 호의 길이는 바로 반지름이 6인 원의 둘레니까 얼마요? 바로 12파이가 되겠죠. 그럼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0과 그 다음에 여기 12파이에 딱 얼마? 반. 6파이죠. 그거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6파이 곱하기 10에서 60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은 따라서 건널비는 72파이 플러스 60파이 해서 132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건널비 구했고요. 자, 이제 부피 계산해 보도록 하죠. 부피는 이거의 부피를 V1, 이거의 부피를 V2라고 해서, 자, 이 구의 부피는 V1 플러스 V2로 계산을 해보면, 자, V1은 방구의 부피니까, 자, 부피 여기 써보자. 자, 여기 쓸게요. 여기다가 구의 부피는 뭐예요? 파이 r의 세제곱이고 앞에 3분의 4잖아요. 그죠? 근데 방구니까 여기다가 얼마 붙으면 되겠어요? 2분의 1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해보자. 그럼 2분의 1 먼저 쓰고 3분의 4 파이 쓰고 반지름 6인데 6의 세제곱 이렇게 쓰자. 그래서 계산하면 자 3이 6이니까 6 하나 날라고 6의 제곱 되겠죠. 그죠? 그럼 66 36이고 곱하기 4니까 144 파이가 자 방구의 부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V1을 먼저 계산하고 천천히 하죠. 하나씩 계산하자. 이렇게 지금 구한 걸 V1이라고 하고 그냥 바로 계산해보고, 그 다음 V2. 자 V2 계산해 봅시다. V2. 자 이 V2도 계산해 보면 자 V1 V2는 뭐야? 우리가 원기둥이잖아요. 그죠? 원기둥이면 원뿔의 부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예요? 66? 36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10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일은 3, 3이 6이니까 얼마예요? 120파이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입체 도형의 부피는 V1 플러스 V2인데 144파이 플러스 120파이 이렇게 해서 264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됐죠? 자, 여기도 좀 더 멋있게 다시 써볼까? 여기도 그 부피는 S는 S1 플러스 S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좋겠죠. 따라서 그 모양이 좀 규칙성 있게 선생님 뿌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고 좀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1번 다음 입체 도형의 또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 이거 여러분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죠. 더 하는 것은 우리가 디딤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